한국 증시 프리미엄 시대 저희 한국경제TV는 오늘 이에 따라서 특집 방송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자동차주들 올해의 또 효자 역할을 톡톡히 했는데 지금 어떻게 봐야 할지 베스트 애널리스트와 함께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현대차증권의 장문수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동차가 정말 연말부터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잠깐 또 관세의 악재를 만난 상황인데 현대차가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대미 투자 속도를 높이겠다 이런 입장을 전달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의 관세 노이즈에 대한 평가는 지금 일단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건 업종 입장에서는 부담 요인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대미 투자를 이미 시작하고 있는 상태이고 다른 업체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 투자에 대한 규모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려해야 될 부분들은 적다 판단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관세가 작동하는 구간 안에서는 한계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매우 좁은 상황입니다. 예전보다 수익을 내기 힘든 상황에서 물량을 더 늘리기 위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예전에는 가격 인하였었는데요. 인하보다는 인상 말고는 이제는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선호되는 제품들에 대한 가격 인상은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최근에 하이브리드 같은 시장의 선호가 높은 차종들에 대한 대응들을 잘 하고 있는 기업들은 더디게 가격 인상을 할 경우 오히려 점유율들을 흡수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 현대차는 뭐 전략적으로도 매우 유연한 판매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고 계속해서 수익도 잘 나는 상황 속에서 미래 전략에 대한 부분들까지 최근 들어서 계속 가시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자동차 업종 입장에서는 오히려 계속 강세가 지지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1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됐는데 반도체 물론 좋았는데 자동차도 상당히 좋았더라고요. 자동차 1월 중에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출 실적을 기록했는데 아무래도 관세가 지금 뭐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25%로 되돌려진다면은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타격이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네. 수출 동향은 이에 따라서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관세가 높아진다고 하면 대미 무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수출량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들은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안에서 시장 선호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땐 최근에 뭐 가동한 신공장에서의 물량 증가보다도 많은 수요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이 때문에 대미 수출량이 크게 줄어든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전기차를 주도로 유럽에서의 수출 증가가 올해도 예정이 되어 있고 그동안 이제 좀 많이 힘든 지역이었었던 아중동에서의 물량이 이제 작년을 기점으로 올해도 증가를 목표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생산 시설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한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성장 속도가 약간 좀 둔화되는 모습들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유럽과 중동 같은 저희가 돌파구가 있다는 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 수출의 방향성 자체가 크게 무뎌지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예상을 하회하는 실적을 현대차, 기아 모두 발표를 했는데 1분기 실적은 좀 나을 것이다. 기대감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4분기 실적은 저희 뭐 주식시장에서는 지나가는 실적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 중요성은 내년에 대한 가이던스에 조금 더 초점은 맞춰져 있습니다. 지난번 찾아뵀을 때도 저희가 이야기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 4분기 실적까지는 11월부터 소급 적용된 15%의 관세였었습니다만 기존에 25%로 쌓았었던 재고들이 소진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의 부진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뭐 아쉬운 실적이기는 했습니다만 네. 올해의 가이던스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이익 수준을 뭐 유사하거나 뭐 소폭 상회하는 정도의 가이던스를 내놓은 점들이 특징이고요. 저희가 좀 흥미롭게 봤었던 부분들은 뭐 15%로 관세가 낮아지고 보품 관세 환입 때문에 이익이 단단해지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만 그 회사가 가정하고 있는 환율이 가이던스에서 가정하고 있는 환율이 1,370원 달러 정도로 매우 보수적입니다. 네. 저희가 통상적으로 10원 달러가 변동할 때 현대차와 기아가
2, 3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의 변동, 민감도가 있다는 점들을 고려해 본다면 현재 정도 수준의 환율을 제가 가정했을 때는 1, 2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 증분을 버퍼로 가이던스에서 좀 품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들은 뭐 지금의 환율 환경이 유지되거나 이 환율에 따른 효과로 이익에 대한 증가 부분이 가시화되는 구간을 통하면서 점점 눈높이가 높아질 가능성들도 저희들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망에 원화 약세의 수혜에 따른 부분은 많이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더욱더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관세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자면은 이게 뭐 25%로 되돌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자동차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부품사에도 상당히 부담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완성차보다 부품사가 이익이 좀 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세 변동에 따라서 아무래도 부품주가 미치는 영향이 실제로 조금 더 예민할 수 있는 건 네.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부품에 대한 관세도 두 가지로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요. 핵심 부품 관세와 일반 부품 관세로 저희가 나눠볼 수 있고요. 핵심 부품 관세 같은 경우는 최근 트럼프 정부가 얘기한 바와 같이 부품 관세 보전을 통해서 정부에서 보전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품사나 완성차 입장에서 체감하는 이 관세의 영향은 거의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일반 부품 관세에 따른 부담이 이제 저희 부품사나 완성차한테 저희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아차 이번 실적 발표에서 얘기한 바에 따르면 2025년 관세는 대략 한 2.9조 원 정도 타격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전달을 받았고요. 이 중에 80%가 완성차 수출에 따른 관세 부담, 20%가 일반 부품 관세에 따른 부담인 걸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에 따르면 3.3조 원으로 대략 한 4천억 정도의 관세 부담이 기아 입장에서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중 완성차 관세 부담은 2천억, 그다음에 부품 관세 부담이 2천억 이렇게 각각 증분에 영향을 주는 걸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그 충격 자체가 아주 크지는 않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회사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은 특히나 현대차그룹 올해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SDV 전환과 그리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모멘텀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당장의 이익을 잘 내고 나면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성장을 할 것이냐, 그렇죠. 미래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아무래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데요. 가뜩이나 이제 연말에 저희가 전임 사장인 손창현 사장의 퇴임 이후 이 SDV 전략에 대한 방향성들이 좀 사실 갈피를 못 잡는다고 우려하는 시각들이 많았습니다만 연초에 박민우 사장이 새롭게 취임을 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상당히 좀 고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작년 3월 말에 현대차그룹이 발표했었던 SDV 자율주행의 로드맵에 따르면 올해부터 SDV 전략 차량 시범차가 2분기 중 출시될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전략을 이제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올해 원년이라고 사실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이후의 방향성에 있어서도 말씀드렸던 신임 사장이 어떻게 보면 잘 이제 선장 역할을 하면서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 저희들은 계속 좀 주시해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 셀프 드라이브 액트 법안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자율주행 로보택시에 대한 연간 판매 대수를 한 2, 3천 대로 가둬놨었던 거에서 10만 대로 늘리는 법안이고요. 예정대로였다면 저희가 뭐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웨이모 같은 기라성 같은 미국의 로보택시 기업들만이 이러한 그 정책의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CES 말미에 모셔널이라는 현대차가 출자한 자율주행 기업이 올해 연말 출시할 로보택시를 연초에 빠르게 시연하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언론이라든지 실제 이거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평가는 매우 우수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런 그 정책적인 부양 효과들이 모셔널 같은 현대차 그룹이 투자한 기업들에게도 후광 효과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본다면 저희는 이 또한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는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현대차그룹이 완전히 뭐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연초까지 재평가가 됐잖아요. 현대차를 예전에는 그냥 레거시 자동차 기업이다, 뭐 자율주행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은 이제는 뭐 로보틱스, 모빌리티와 관련해서 로봇주의 대장주로도 현대차를 봐야 한다. 이런 의견들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자동차주로서의 밸류를 봐야 할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로봇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밸류를 더
반영을 해서 봐야 할지 어떤 의견이십니까? 당연히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 입장에선 그리고 저희 자본시장 입장에서는 이에 따른 가치를 정당하게 부여하는 과정들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네. 생각이 되고 부여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직 그 시합이 시작되고 있는 극초반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가치를 저희들이 산정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얼마의 로봇이 판매가 될지, 몇 대를 판매하게 될지, 얼마만큼의 수익성이 날지, 그다음에 여기에 어떠한 밸류에이션을 줄지, 그리고 이것들을 현재 가치로 당겨온다면 얼마만큼의 할인율을 줄지, 이런 것들은 사실 애널리스트나 투자자들이 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이러한 가치들을 그러면 무시하고 볼 것이냐라고 봤을 때 저희들은 비교할 수 있는 비교군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충분히 차용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올 상반기 상장을 예정하고 있는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유니트리 같은 경우는 10조 이상의 상장을 얘기하고 있고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목표 시가총액을 한 30조 이상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자주 비교하는 미국의 피규어 AI 같은 기업은 작년에 자금 모집을 할 때 기업 가치를 대략 한 60조에서 70조 사이로 인정받았습니다. 최근에 CES를 통해서 현대차그룹이 보여줬었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는 어떤 측면에서는 그 피규어 AI의 로봇이나 혹은 테슬라의 옵티머스보다도 특정 측면에서는 우수한 면들에 대한 이제 소통들이 시장 안에서 많은 설득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 대비 최근에는 프리미엄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의 접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서 현대차라든지 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그다음에 밸류체인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에 영향을 계속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로보틱스와 그리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재평가와 관련해서 밸류체인 관련된 종목들 대표적으로 현대모비스 최근에 또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던데 현대모비스라든지 현대위아 등도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가 2028년 양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된 밸류체인들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조 원가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액추에이터라는 부품을 전담하고 있는 현대모비스가 아마 대표적일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현대위아나 현대글로비스 같은 기업들도 이 장구적으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지향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디파인 팩토리 혹은 다크 팩토리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지능형 공정에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이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관점에서의 밸류체인 진입도 저희들은 위아나 혹은 물류 쪽에서의 글로비스의 영향도 저희들은 상당히 좀 관심 갖고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또 현대차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66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하셨는데 그렇다면 자동차 섹터 전반적으로 투자 의견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네, 저희 자동차 목표 주가를 저희가 상향하는 과정들이 계속 연이어서 애널리스트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작년 말에 저희가 연간 전망 통해서 말씀드렸을 당시는 GM이나 토요타 같이 이 관세 협상 이후로 할인율을 급격하게 좁히는 상대적으로 경쟁 우위에 있는 레거시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으로 수렴할 경우 PER 9배 정도까지는 현대차가 수렴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의 접근으로 주가 상승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는 SDV나 자율주행, 로보택시 같은 미래 성장에 대한 축들이 이 경쟁업체보다도 월등하게 가시적으로 자본시장을 설득하고 있다는 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 저희가 현대차 66만 원의 근거로 말씀드리는 코스피 대비해서 할인받을 필요가 없다는 관점에서의 논리는 계속해서 좀 지지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아나 모비스, 말씀드렸던 글로비스나 위아 같은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모멘텀에 현대차 뒤에 좀 숨어 있는 면들이 있는 부분들도 사실입니다. 모멘텀에 따라 현대차가 예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저희들은 이런 종목들이 괴리를 마냥 벌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투자 전략들도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경 베스트 애널리스트 자동차 섹터의 1위를 차지하신 현대차증권의 장문수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